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급배수 위생설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급수설비와 상수도, 자병수, 물의 소비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물을 사용할 때, 그래서 주거 환경의 물 소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음용수로 사용하는 물의 비중이 약 65%에서 75%, 그리고 자병수가 25%에서 35% 정도 된다고 우리 지난번에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급수량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급배수 설계 시에 급수량을 이제 산정을 해야 되는데, 급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원에 의한 방법도 있고, 이제 기구에 의한 방법도 있는데, 그런 산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물을 소비하는 인원을 이제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원수가 각 건물에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 인원이 달라질 거고, 또 용도에 따라서 물의 사용도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소비를 하는 인원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각 건물이 소비되는 이제 수량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이제 다르기 때문에 계절이나 시간에 대해서 변동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이제 또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물을 소비하는 시간이 각 건물마다 이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 평균에 대한 이제 사용 시간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수량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급수량 계산은 시설의 종류, 용도에 따라서 각 부분의 면적을 이제 파악을 하고 급수 인원을 이제 조사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급수량 계산법의 이제 시간 평균 이제 급수량은 일평균 급수량을 이제 대상으로 건물의 이제 사용 시간은 이제 균일하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간 최대 급수량은 통상 15분에서 30분 정도로 최대 이제 소비를 하고 있다고 이제 전제를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을 갖고 이제 급수량을 이제 산정하게 되는데, 각 기준에 대해서 이제 도표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급수량을 이제 산정할 경우에 급수량은 일일 급수량, 또 시간 평균 급수량, 시간 최대 급수량, 순간 최대 급수량, 요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급수량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일일 급수량을 이제 살펴보면, 1인 1일 사용하는 급수량이 이제 전체 인원을 곱하면 일일 평균 사용하는 급수량이 이제 산출이 되고, 시간 평균 이제 급수량은 일일 급수량의 이제 사용 시간, 그 건물의 용도에 맞게 이제 사용하는 시간을 곱하면 시간 평균 이제 급수량을 이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최대 급수량은 시간 평균 급수량의 약 1.5에서 2배 정도의 사용이 이제 증가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순간 최대 급수량은 시간 평균 급수량의 약 3배에서 4배, 그 시간대에 15분에서 30분대에 이제 집중하기 때문에 일평균 급수량의 3배에서 4배 정도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최대 급수량의 시간 평균 급수량은 이제 2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순간 최대 급수량은 시간 최대 급수량의 1.5에서 2배 정도로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그 건물에 사용하는 그 용도에 따라서 산정하는 산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설 가구의 이용 형태를 보면, 우리가 건물 또는 이제 시설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형태가 조금 틀린데, 임의 이용 형태와 집중 이용 형태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임의 이용 형태는 내가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용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사무실, 점포, 음식점, 병원, 연구소, 이제 기타 이런 시설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임의 이용 형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중 이용 형태란 말은, 집중 이용 형태는 일정한 시간에 동시에 이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고 싶어도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두 완료가 되고 또는 종료가 되고 이제 이용하는 그런 형태를 집중 이용 형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제 수업이 끝나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갈 수가 있고 공장이나 극장이나 또는 고속도로라든지 역이라든지 또는 스포츠 관람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집중 이용 형태의 시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집중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형태의 구분을 건물의 시설명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기구의 이제 평균 이제 점유 시간에 따라서도 인원이 정해지면 그 인원에 따라서 전체 이용률과 위생기구에 따라서 이용 시간에 따라서 점유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 남성과 여성을 이제 구분해서 보면 이제 초 단위로 이제 구분을 해보면 대변기는 약 240에서 360, 소변기는 30에서 45, 세면기는 75에서 150, 욕실 같은 경우에는 900에서 1200, 공중 목욕탕은 1500 정도 시간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건물별 급수량과 사용 시간 및 인원 산정을 보면 건물의 종류를 주택, 아파트, 사무소, 호텔, 병원 등등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경우에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주거시설이죠. 일일 평균 1인 1일 약 200에서 250리터를 이제 사용하고 사무소는 100에서 120, 호텔은 200에서 300, 병원은 250에서 1000. 그래서 이제 극장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30, 공원이나 운동장은 5에서 10리터를 한 사람이 1일 이 정도의 양을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용 시간을 보면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8시간에서 10시간, 사무소는 8시간, 호텔은 10시간 등등 이렇게 해서 영화관은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보고 1인 1일 이제 사용량의 급수량을 이제 산정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인원 산정에 있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1호, 2호 이렇게 호가 있고 인원 산정은 약 4인 기준으로 해서 1인 1일 250리터 정도를 이제 사용하고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면적으로 따져서 이제 유효 면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체 면적 중에서 이제 공용 면적이 있고 이제 전용 면적이 있겠죠. 이 유효 면적은 이제 전용 면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기준 약 0.1 0.2인 정도로 이제 산정을 해서 그럼 이제 전체 면적이 나오면 그 면적을 인원으로 환산을 하고 인원으로 환산이 됐으면 그 인원에 따라서 100리터, 120리터를 이제 곱하면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체의 사용 수량이 이제 나오겠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실당 이제 2인으로 계산을 해서 250에서 300, 10시간을 사용한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점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효 면적이 없고 이제 상주해서 사무실에 앉아 있다든지 또는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용 면적도 포함된 면적의 1제곱미터당 0.5에서 1인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그 전체 면적의 이제 점포 면적이 나오면 거기에 면적에 따라서 0.5와 1을 곱해주면 점포의 면적을 사용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인원에다가 1인당 100리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곱하면 전체 점포에서 사용하는 급수량을 이제 산정을 하겠습니다. 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학생하고 이제 교직원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원에다가 1인당 40 에서 80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곱하면 전체 1일 평균 사용하는 이제 수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원이나 운동장 같은 경우에 이제 변동이 많죠. 그래서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원, 운동장에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빈도수라든지 사용하는 인원을 이제 추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5리터에서 10리터 정도의 1인 1일 이제 사용하는 기준을 갖고 급수량을 이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수량 산정은 이런 이제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건물 종류별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형태에 따라서 집중하느냐 아니면 임의로 이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급수량의 산정이 이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급수 방식에 따라서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급수 방식을 보면 수도 직결 방식과 저수조 설치 방식이 있고 두 방식을 이제 병행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 직결 지갑 방식과 수도 직결 증압 방식으로 나눠지고 저수조 설치 방식은 고가수조 방식과 압력 수조 방식, 펌프, 직송식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급수 방식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제 급수 방식은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용도라든지 또는 건물의 사용상의 방식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적용할 것인지는 이제 설계자가 판단을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급수 방식에는 이제 여러 방식이 있는데 먼저 수도 직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도 직결 방식은 가장 단순한 급수 방식이 되겠습니다. 수도 본관에 이 도로에서 집까지 오는 수도관을 이제 본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압력이 이 물의 분출력이 또는 마찰 저항 등이 이제 단말수전이라고 하면 집까지 오는 그 앞까지의 이제 수전의 기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압력으로 1층이나 2층에서 그 수압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수도 직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도 본관의 공급 압력은 통상 0.1메가파스칼, 약 100kPa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배관의 저항을 이제 무시하면 10m까지 높이 10m까지 배관 저항과 기구의 필요 압력을 이제 공제하면 6에서 7m의 높이까지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주로 수도 직결 방식은 약 2층 건물 정도에 해당하는 높이까지는 수도의 본관에 압력으로 보내주는 수압에 의해서 2층까지 정도 되는 건물에는 일정한 수압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압력이 이제 보내지는 방식이 수도 직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 증압 직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증압 직결 방식은 수도 본관이 수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아까 1층, 2층까지는 수도 본관의 압력에 의해서 6, 7m 또는 최대 10m까지 이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 직결 방식을 사용했는데 3층이나 4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압이 낮아서 이제 올라가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수조라든지 이제 고가수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사용이 가능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 고가수조나 이제 저수조 없이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수도 증압 직결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수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이용하는 이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중간 방식에 해당이 되는데 저수조 없이 수도 본관으로부터 직접 펌프로 가압해서 필요 개소에 이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도 본관에서 수압에 의해서 들어오는 물을 증압 펌프에 의해서 압력을 증가시켜서 2층, 3층, 4층으로 수압을 증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수도 직결 방식엔 없는 이제 증압 펌프가 이제 설치가 되고 그거에 의해서 4층까지 공급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저수조 공간이 필요 없고 공간이 절약되고 급수관에 이제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질이 이제 좋게 됩니다. 이 중간에 저수조라든지 고가수조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물에 대해서 저장했다가 이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는 거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보다는 이제 수질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 지역의 3층 이상의 급수 방식에 이제 적합하고 3층에서 4층 정도 되는 건물에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압 펌프를 보면 기계실에서 상수 라인이 이제 들어오면 이 펌프에 의해서 각 라인으로 이제 보내지는 이런 설비를 수도 증압 직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압력 수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력 수조 방식은 급수 펌프로 압력 탱크 내의 공기를 압축 또는 가압해서 그 압력으로 필요 지점에 이제
급수하는 이제 방식이죠. 이 압력 수조 방식은 이제 저수조 설치 방식에 해당이 되겠죠. 저수조 설치 방식에 고가 수조 방식, 압력 수조 방식, 펌프 직송식이 있는데 그 중에 압력 수조 방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도 직결 방식과 수도 증압 방식에 대해서는 저수조나 이제 고가 수조가 없었지만 압력 수조 방식은 이제 물탱크와 압력 수조가 이제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이제 저수조에서 이제 수도 본관이 들어오게 되면 이 저수조에서 이제 물을 이제 보관하겠죠. 물을 이제 저장을 하겠죠. 저장을 하게 되면 이 물을 이제 상부층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는데 그 공급 방식이 급수 펌프로 압력 탱크 내 공기를 압축해서 가압을 해서 각 층에 공급하는 이런 설비를 압력 수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탱크 내에 이제 저수조에서 이제 물이 공급이 이렇게 탱크 내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가압 펌프가 되겠습니다. 또는 압력 수조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공급을 받으면 여기에서 공기를 압축해서 그 공기의 압축력에 의해서 그 각 층의 급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물탱크가 거의 두 개가 있는 셈이죠. 저수조가 있고 또 압력 탱크가 있기 때문에 지하층의 공간은 저수조하고 압력 탱크 이제 공간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상부에 옥상에 이제 고가 수조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장점도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가 수조 이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가 수조 방식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도 본관에서 물이 들어오면 일단은 지하 저수조에서 물을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수조에서 이제 저장이 되면 이 저수조에 있는 물을 이제 양수 펌프에 의해서 옥상으로 이렇게 펌핑을 해서 옥상 저수조에 물을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고가 수조 방식이 되겠습니다. 고가 수조 방식엔 항상 저수조와 고가 수조가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물론 이제 수도 본관에서 증압 펌프에 의해서 물을 공급도 할 수가 있지만 이 물이라는 게 일정한 그 양을 이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수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물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저장된 양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양이 줄어든 거를 센서에서 인지를 하고 이제 펌프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양정을 갖고 펌프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수도 본관에서 직접 증압 펌프에서 물을 공급을 하면 계속 펌프는 24시간 365일 이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펌프의 공정이 그만큼 이제 효율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이제 고가 수조를 이제 설치하는 대부분의 이런 설비는 지하 저수조를 통해서 물을 이제 공급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고가 수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방식은 이제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급수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저수조 물탱크에 이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고가 수조에 저장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 건물 위에 이제 옥상에 어느 일정 부분의 높이 위에 물탱크가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옥상 부분에 옥상보다 높은 위치에 이렇게 물탱크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옥상보다 높은 위치에서 물의 수압에 의해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5m 이상 7m 가까이 높은 곳에서 가장 위에 층에 이제 일정한 수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가 수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건축물의 옥탑, 이제 펜트하우스가 되겠죠. 그 위에 이제 설치가 되고 필요 수압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높이 띄워서 타워로 이제 형성을 하고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가 수조에 있는 급수량의 이제 용량은 그 건물이 하루에 소비하는 물 소비량의 약 2분의 1 정도 저수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필요로 하고 있고 최대 소비에 대응하는 약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용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용량이 인원이라든지 면적 대비로 저수 용량이 이제 계산이 되겠고, 그 용량만큼 크기의 저수 탱크를 이 옥상 위에 건물 높이 펜트하우스에 올라가 보면 이런 물탱크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물탱크가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고가 수조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고가 수조 방식도 저수조 설치 방식에 해당이 되겠죠. 그 셋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가 수조 방식도 급수 방식 중에 저수조 설치 방식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펌프 직송 방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펌프 직송 방식은 저수조가 있고, 이제 수전에 의해서, 수도 본관에 의해서 이제 저수를 하게 되면 이 물을 이제 그 증압이라든지 가압 탱크라든지 이런 거 없이 순수하게 이제 모터로서 또는 이제 펌프에 의해서 이제 공급하는 방식이 펌프 직송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고가 수조가 없는 부스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부스터 펌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저층에 있는 저수조에 물을 이제 공급할 때 우리 각 층에서 수전에 물을 틀게 되면 물이 올라오게 되죠. 이 수전의 물을 사용할 경우에 이 수전을 틀게 되면 동시에 부스터 펌프가 작동을 해서 저수조에 있는 물을 이제 공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급수를 이제 사용할 경우마다 펌프가 직접 작동이 돼서 그 압력에 의해서 급수를 이제 공급하는 방식을 펌프 직송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저수조로부터 가변속 모터가 달린 급수 펌프가 필요 지점에 이제 송수하는 방식인데, 주로 이제 저수조 옆에서 펌핑을 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이제 양정을 해서 공급하는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은 저수조 근처에서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인버터에 의해서 안정된 이제 필요 수량을 이제 송수할 수 있고, 옥상에 고가 수조가 필요 없는 방식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하에 저수조가 있기 때문에 저수조 설치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펌프 직송 방식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하에 가 보면 이 저수조 옆에 이런 부스터 펌프들이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어도 있고, 하나가 작동이 되고 두 개, 세 개 이제 이렇게 작동이 되면 각 그 층에서 급수를 이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펌프 직송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펌프 직송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저수조 용량이 모자른다든지, 또는 그 가압 펌프를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물의 사용이 많지 않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부스터 펌프를 사용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용도로서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인원이 또는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빈도수가 많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급수 방식에 있어서 펌프 직송 방식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층 건물에 있어서 급수 방식은 지금까지 알아본 수도 직결 방식에서 펌프 직송 방식이 있는데, 고층, 초고층화 되면서 고층 건물에는 뭔가를 이제 달리해서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병행해서 이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층의 건물에 있어서의 급수 방식은 일반적인 저층이나 중층 규모의 건물하고 조금 이제 다른 시스템으로 급수를 이제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층 건물의 이제 급수 방식을 보면, 급수 방식에는 건물 자체가 요구하는 그 이외에 물 공급의 이제 상황이 지역에 따라서 또는 건물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급수 방식을 그 건물의 용도에 맞게끔, 기능에 맞게끔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높이 있기 때문에 지하층에서 지하 저수조에서 펌핑으로든지 한 번에 다 층마다 해줄 수 없고, 또 가압도 증압도 한 번에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닝을 저층, 중층,
고층 이렇게 이제 조닝을 이제 구분을 해서 각 펌프의 양수를 또는 양정을 달리해서 물을 이제 공급하게 됩니다. 저층형, 중층형, 고층형에 따라서 이제 물을 양정을 하겠죠. 고층, 중층, 고층 이렇게 이제 물을 공급을 해서 각 세대에 이제 전달될 수 있도록 다 이제 고가 수조가 있는 타입인데 또 고가 수조가 높은 경우에는 아래층에서 사용하면 이제 수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확인했던 워터 해머 작용, 이제 수격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압력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닝별로 저층형, 중층형, 고층형에 이 고가 수조를 이제 설치를 해서 각각 층에 해당되는 부분에 수압이 이제 나올 수 있게 이제 조절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감압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처럼 이제 조닝을 이제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그 물을 맨 위에 층까지 이제 고가 수조를 이제 설치를 해서 이 밸브에다가 감압 장치를 설치해서 물의 수압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압력을 낮춰서 이 각 층에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감압 밸브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수조를 설치를 해서 요거 이제 조닝별로 저층형, 중층형, 고층형으로 됐지만 각각의 고층형과 저층형을 두면서 똑같이 이제 조닝별로 두죠. 그렇지만 이 저층형이라고 하지만 이제 높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압 수조를 설치를 해서 중간에서 밑에 하부의 세대에 공급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 지금 조닝별로 하는 방식과 감압에 의해서 조절하는 밸브를 설치해서 하는 방식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져 있고 또 이거를 병행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세대에 또는 각 층에 급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층에서 이제 고층으로 고가 수조 또는 중간층의 고가 수조로 물을 공급하는 이제 양정이 펌프에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야 되고 특히 이제 수압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수압이 각 세대 또는 각 층에 골고루 수압이 전달되기 위해서 그 높이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절하고 특히 이제 감압 수조라든지 감압 밸브라든지 또는 이제 높이에 대해서 수압이 조절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방식을 고층 건물 급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급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을 이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이제 특징에 대한 비교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수도 직결 방식, 증압 직결 방식, 고가 수조, 펌프 직송, 압력 수조 방식 이런 것들은 다 급수 방식에 의해서 수도 직결 방식과 저수조 설치 방식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 직결 지압 방식과 증압 방식으로 나눠지고 저수조 설치 방식은 고가 수조 방식, 압력 수조 방식, 펌프 직송 방식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는 수도 이제 직결 방식에 해당이 되고 요 세 가지는 저수조 설치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방식들은 다 이제 각각의 급수 방식에 따라서 건물 자체가 요구하는 것 이외에 물 공급의 상황이 이제 지역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당한 급수 방식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적용 건물을 보면 수도 직결 방식은 1층에서 3층 정도 되는 점포라든지 단독주택에 적정하고 수도 증압 직결 방식이나 고가 수조나 펌프 직송, 압력 수조 방식은 다 중소규모, 중대규모, 중대규모, 중소규모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그 고층 건물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게 고가 수조 타입과 펌프 직송 방식이 이제 주로 중대규모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정전이 일어날 경우에는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 본관이 정수장에서 보내는 물이 직접 각 층에 2계층 6m에서 7m 또는 이제 10m까지 직접 수압으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펌프를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정전이 나더라도 수돗물은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수돗물이 직접 각 층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정전이 나더라도 물 사용은 가능하다. 수도 증압 직결 방식은 수돗물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3층, 4층에는 이제 수압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증압 펌프를 설치를 해서 3층, 4층으로 수압을 증압을 시켜서 이제 올려 보내준다 그랬죠. 그럼 전기를 사용하는 펌프가 있기 때문에 이 정전이 나게 되면 수도관의 이제 본관은 집 앞에까지 이제 들어와 있지만 그 이후에는 물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수가 되겠죠. 이 고가수조 타입은 우리 본관이 들어와서 저수조에서 물을 저수하고 양수 펌프에 의해서 물을 상부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정전이 돼 버리면 이제 펌프는 이제 사용을 하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 고가수조에 남아 있는 물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일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량 부분은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 직송식을 보면 저수조에서 이제 물이 공급이 되면 그 고가수조 타입은 고가수조로 물을 올려서 그 수압에 의해서 자연 수압에 의해서 물을 급수를 이제 공급을 받지만 펌프 직송식은 펌프에 의해서 그 수압을 갖고 각 층에 또는 각 세대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정전이 되면 물 자체를 이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압력 수조 방식은 마찬가지로 수도 본관에서 이제 저수조에 물을 이제 저수하고 그 압력 수조에 압력을 갖고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일정 부분에 이제 전기가 나가더라도 탱크 안에 이제 압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은 물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수가 되면 수도 직결식은 직접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단수가 되고 수도 증압식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수도 본관에서 물을 바로 증압 펌프에서 가기 때문에 단수가 되면은 아예 물을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이제 단수가 되고 고가수조는 이제 물이 일정 부분 고가에 남아 있죠. 그래서 일정량 가능하고 펌프 직송식은 이제 물을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수가 되고 압력 수조는 일정량 가능하고 이 급수량을 보면 수도 직결식은 그 이제 여태까지 내용을 이제 종합해 보면 변동이 있고 수도 증압식은 임의로 확보할 수 있고 고가수조도 임의로 확보하고 펌프식도 확보, 압력 수조 방식도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급수 압력은 이제 변동이 없죠. 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수도 증압식도 변동이 없고 고가수조는 이제 고가수조에서 이제 물을 자연 수압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일정량이 이제 가능하고 펌프 직송식은 이제 펌프 양정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 압력 수조는 압력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있겠습니다. 설비 이 공간을 보면 공간이 필요 없죠. 수도 증압 방식은 이제 펌프실이 있어야 됐고 이 펌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펌프실이 필요하고 고가수조 타입은 저수조도 있어야 되고 고가수조도 있어야 되고 펌프 직송식은 이제 저수조에서만 이제 펌프로 이제 직송을 하기 때문에 저수조가 필요하고 이 압력 수조 방식은 이제 저수조가 있어야 되고 또 압력 탱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건설비로 보면 이제 수도 직결식이 필요 소요 공간도 없고 또 펌프실도 없고 펌프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경제적이다. 그다음에 수도 직결식도 경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펌프 직송식은 저수조도 만들어야지
펌프실도 만들어야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경제성이 좀 없다고 볼 수가 있고, 수조 청소는 수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불필요하고, 다른 나머지들은 저수조하고 이제 고가수조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수조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음료수 계통의 이제 오염 방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음료수 계통의 이제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이제 주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각종 기기와 배관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수질에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지관리적인 측면, 그리고 건물이 오래 사용하는 기간에 변질이 되지 않는 그런 자재를 또는 배관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방 저수조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이 이제 혼합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구조로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음용수로 사용하는 그런 상수도의 배관들은 타용도하고 이제 크로스 커넥션이 이제 이렇게 크로스가 돼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없게 이제 해야 됩니다. 이 크로스 커넥션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지하수 물도 사용하고 상수도 사용하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하수와 상수 또 상수도를 이제 사용할 경우에 이 커넥션을 둬서 밸브에 의해서 지하수도 사용했다가 이제 상수도 사용했다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리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저수조의 용량과 이제 설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이 저수조의 수량은 이제 기본적으로 일일 평균 급수량의 1일분 정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크기를 이제 용량을 가져야 되고, 장기화할 경우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제 단수라든지 장기가 이제 필요할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일분의 이제 40%에서 이제 60% 정도의 저수조의 이제 실용량을 이제 전제로 해서 이제 계획을 하게 되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청소도 하고, 또 청소하는 시간에 물의 사용에 이제 지장을 이제 주지 않도록 저수조의 용기를 이렇게 이제 두 구획으로 나눠서 하나 청소할 때 한쪽의 저수조는 이제 사용하게 하고, 청소가 다 끝나고 이제 물을 채우고 또 이 청소한 물을 이제 사용하게 하고, 그 나머지 또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상시 물 공급이 이제 중단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수조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저수조의 이제 설치를 보면, 저수조는 이제 항상 이제 유지 관리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60cm, 600mm 정도를 띄워서 물탱크를 설치하고, 특히 이제 천정 부분이나 골조 부분에 1m 정도의 상부에서 사다리를 타고 상부에서 이제 점검이나 또는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유폭을 이제 둬야 됩니다. 그리고 좌우측으로 사면으로는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60cm 정도의 폭을 항상 물탱크 주변으로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점검도 하고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이 물탱크 관리를 잘 해야지 수질 자체도 오염이 되지 않고 양질의 급수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기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은 각종 기구의 이제 필요 압력을 이제 알아볼 텐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수량을 산정할 때 이제 필요한 이제 압력인데, 우리는 이제 이용 형태에 따라서 급배수 간의 광경을 구할 경우에 각 건물의 물을 사용하는 상황을 이제 인지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임의 이용 형태와 집중 이용 형태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건물에서 즉시 이용이 가능한 그런 용도는 사무실, 병원, 이제 백화점 등이 있고, 일정한 시간에 대기 중에 이제 이용하는 경우에 이제 학교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이제 서비스 구역이라든지 스포츠 관람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시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이제 제대로 파악해야지 기구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기구 수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필요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에 반영을 하겠죠. 기구류의 순간 최대 유량과 이제 부하량은 부하 계산 시에 또는 계획 시에 순간 최대 유량을 이제 산정을 해야 됩니다.
평균 최대 유량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집중 이용 형태에 따라서 일시에 사용할 경우에 이제 유량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기구의 유량은 실제 이용을 기본으로 해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를 적용을 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기구에 대해서 각 그 수전이라든지 세면대라든지 또는 이제 대변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필요 수압이 있어야지 물이 제대로 이제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각 기구에 따라서 이제 필요 압력이 이제 정해지는데, 일반 수전 같은 경우에는 0.03 메가파스칼 제곱센치에 약 0.3kg 정도의 압력을 받는 그런 필요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높이로 환산을 하면 약 3m 정도가 필요하고, 대변기 같은 경우에는 7m, 세정식 변기 같은 경우에는 5m, 이제 이게 탱크식이고, 세정 밸브는 이제 플래시 밸브가 되겠죠. 이 각각에 대해서 이 높이가 이제 그 자연 수압을 유도하는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필요 압력에 따라서 이제 높이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건물에 보면은 이 건물의 그 옥탑의 층보다 더 높게 그 물탱크를 설치하는 이유가 이런 필요 압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상부에 이렇게 삐쭉 튀어나와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도 이제 상부에 고가 수조가 있어서 맨 위의 세대 또는 그 다음 아래층의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수압이 유지되도록 높이를 이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탱크식이기 때문에 최소한 5m 정도의 맨 상부층을 기준으로 해서 5m 정도의 높이의 고가 수조가 있어야지 그 자연 수압에 의해서 급수를 이제 필요한 수압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상부층은 수압이 없기 때문에 물이 잘 흘러내리지 않는다든지 수압이 제대로 안 나와서 이제 불편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아까 수도 직결 방식에 의하지 않고 이제 탱크를 두는 경우가 있죠. 이제 다세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수압이 안 나오는 경우가 이제 물탱크의 높이가 낮아서 수압이 적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급수 설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급탕 설비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급수 설비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